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말해드릴 거는 이 세액에 관련된 부분인데,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간이과세자일 때 이 부가세가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번에 저도 이 세금 관련된 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간이과세자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 우선 개정안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안을 보시면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 원이었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인데, 이게 상승되었어요. 8천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쇼핑몰 및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좀 높여서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면제 기준 금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가세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가세만. 종합소득세는 해당이 안 되고, 부가세가 원래는 3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냈어요. 근데 이게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2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발급 의무 부과. 이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라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 예외에 보시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해서 소매업, 기타 등등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매업은 이 발급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안이 적용이 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매업 등은 공급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래처한테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거래처에서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현행안에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 이 현행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이과세자이지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한테 요구한다 그러면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의 적용 시기는 21년 7월 1일입니다. 자, 뒤에는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대충 개정안을 살펴봤고, 그럼 이제 부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1%가 부과됩니다. 1%. 그 매출 금액의 1%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1억을 팔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 100만 원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빼면은 거의 0원이 나와요. 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억을 팔던 2억을 팔던 3억을 팔던 부가세는 어차피 0원이에요. 0원. 단 이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진행했을 경우이고요.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데는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준으로 저희가 처음 간이로 시작했을 때 1년에 2억 3천인가를 팔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부가세를 빵원냈습니다. 빵원. 자, 그러면 부가세는 매출액의 1%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잡히기 때문에 간이일 때는 혜택을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세금 계산서는 사실 종합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예요. 간이 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나 이 종합소득세는 부과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부가세처럼 면제되는 것도 없고, 다른 게 있다면 간이 과세자일 때는 매입세액이 1%밖에 안 잡힌다는 거.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어차피 일반 넘어가셔도 이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알고 있으셔야 자기가 판매가를 얼마로 설정해야겠다, 아니면 자기가 절세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매출이 1년에 3천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은 부가세는 안 내겠죠, 당연히 면제되니까. 근데 종합소득세는 일반이랑 간이랑 똑같으니까 내야겠죠. 단순 경비율, 이게 뭐냐? 우리가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우리 경비를 잡아줍니다. 이게 연매출의 86%나 잡아줘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86%를 잡아주니까 2,58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연매출에서 경비를 뺀다, 매출에서 경비를 뺀다. 그럼 그게 실질적인 우리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이 소득 금액이 4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득 금액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세율은 6%예요. 여기 보시면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를 보시면 소득 금액에 따른 이 세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소득 금액입니다. 1,200만 원 이하 6%, 그 다음 15%, 그 다음 24%, 35%, 38% 이런 식으로 내가 얻는 소득 금액, 내가 얻는 금액이 커질수록 우리가 내야 하는 세율도 높아진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누진 공제액이 뭐냐?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만큼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공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너무 안 팔았으니까 공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08만 원이나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522만 원 이 정도까지 공제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420만 원에서 이 6%가 부과되니까 우리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25만 2천 원입니다. 제가 이게 왜 미라고 써놨냐면 사실 여기서 누진 공제까지 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꽁돈, 이게 감면이 되는 건데 이것까지 빼셔야 우리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뭐 1,200만 원 이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진 공제액이 빵이니까 이거 그대로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1,200만 원 넘게 팔았다. 그래서 내가 매출액이 1억 2천이라서 소득 금액이 1,680만 원이 나왔다. 부과율이 15%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공제액이 108만 원 돼서 여러분들이 내셔야 할 소득세는 144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소득 공제 명세가 빵일 경우라고 제가 써놨죠. 이게 뭐냐면 국민보험연금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공제받는 건데 뭐 우리는 뭐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일 거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0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 세액 공제 명세가가 0일 경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금 계산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볼드 처리해 놓은 게 뭐냐면 부과율이 넘어가는 단계예요. 단계 보시면 6%에서 15% 띄었죠. 15에서 24. 내가 연매출이 대략 8,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되는 세율은 6%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8,600만 원을 팔았다. 이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1,200 얼마가 되겠죠. 세율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아시고 매출을 좀 조정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세율이 넘어가는 기준마다 이렇게 매출을 계산을 해놨어요. 4,600만 원이 넘어가는 기준은 대략 3억 2천이고 8,800만 원이 넘어가는 기준은 6억 2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넘어가셔도 이건 동일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 지방세도 또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말고 지방세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종합소득세 1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10%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5월달에 총 내야 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플러스 지방세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 얼마를 손해를 보느냐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이 1년에 1억 2천 정도를 파실 수 있다고 가정하고 1년에 1억 2천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고 하루에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파실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행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연매출이 1억 2천이면 내 소득 금액은 대략 1,68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144만 원이에요. 이건 아까 말했던 그 누진 공제액을 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일단 내가 거래처에 1년에 얼마의 돈을 지급했는지, 거래처에 지급한 총 공급 가액을 알아야 돼요. 공급 가액.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뭐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계산을 못해서 제가 임의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은 좀 대략적인 방법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가 1년에 얼마를 공급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도매가의 1.6배로 판매가를 정하고 1년 동안 판매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충 연매출 나누기 1.6을 하면 도매 공급가액이 나오겠죠. 왜냐면 도매가가 10,000원인데 내가 소비자한테 16,000원에 팔았으니까 1.6 나누면 도매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대충 내가 1년 동안 공급한 공급가액이 7,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는다. 그러면은 이거의 10%를 내야 돼요. 10%를 거래처한테 주고 발급받는데 그럼 이 발행 비용이 750만 원이 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이 거세자의 경우에는 이 매입을 세금 계산서 발행 비용의 10%밖에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의 10% 잡아준다는 거예요. 요거의 1%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간이 거세자는 도매 공급가액의 1%밖에 매입을 안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봤자 손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750만 원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다. 근데 실제 내가 감면되는 매입세액은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자, 여기서부터 벌써 답 나왔죠.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750만 원을 주고 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75만 원이 공제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종합소득세는 69만 원입니다. 69만 원. 144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냈던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게 7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절감 받기 위해서 144만 원은 그냥 내면 되는데 괜히 세금 계산서 발행받아서 819만 원을 내게 되는 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지 말란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는 것 외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내시면 이 매입세액을 절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공급가액의 2%만 됩니다. 2%만. 세금 계산서의 10%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하죠. 근데 이게 왜 증빙불비냐? 왜 우리가 공급가액의 2%를 더 내야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 이상 거래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 영수증, 장기 등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증빙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다 합한 것에 2%를 내면 우리가 이걸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적격 증빙 자료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처에서 내가 냈던 장기나 뭐 계좌 이체 내역 일일이 내가 3만 원 넘었나 안 넘었나 이런 거 다 계산하셔서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게 진짜 귀찮고 어렵겠죠. 그리고 설령 요거를 다 구분해서 공급가액의 2%를 냈다 합시다. 근데 그래봤자 간이가세자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해서 뭐 6억, 10억, 20억을 팔았다 이러면은 소득 금액이 많아지고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처음 시작해서 연매출이 1억 2천인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1억 2천이면은 우리가 어차피 내야 될 종합소득세는 144만 원이다. 근데 이거 다 모으고 공급가액의 2%를 내서 감면을 받고 한다 한들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144만 원 내나 공급가액의 2% 내고 뭐 감면 받고 뭐 하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자, 이걸로 대충 다 끝이 났고요. 내년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랑 간이가세제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뤄봤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나중에 일반 넘어가서 신경 쓰셔도 되니까 어떻게 부과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보여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틀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